노잉 안도 미후요 지음 송현정 옮김 5월 9일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키워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노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 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이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된다. 흔히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가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그럴듯한 목표를 억지로 짜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다. 하지만 그렇게 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에 상처만 입기 십상이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싸한 꿈과 목표를 쫓기에만 바쁘다. 개중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제법 많다.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전형적인 목표 달성형 인간이었다.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다. 그런데 어렵사리 목표를 클리어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으니까. 내가 목표를 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표에 쫓기고 있는 건지 모를 삶이었다. 꿈에 그리던 목표가 현실이 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화려한 세계도 경험했지만 나는 또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목표의 무한 루프 속에서 괴로움과 허무함에 허덕였다. 그러나 노잉을 알게 된 후 내 인생은 분명하게 바뀌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것이 아닌 목표, 허황된 꿈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내 미래가 또렷하게 보였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하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인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잉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일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른다. 보장된 미래를 향한 첫걸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작 2에서 5%의 표층의식만 사용한다. 진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건 훨씬 더 깊은 곳에 압도적인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이다. 평소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기억이나 경험은 물론 미래의 기억도 잠재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미래의 기억이란 미래로부터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의식의 신비함은 심층 심리학을 비롯하여 양자역학, 뉴사이언스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일반인인 우리는 체험을 통해 노잉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노잉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이나 지금 눈앞에 닥친 현재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는 어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노잉을 통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는 셈이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탄생한 순간.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다. 그리고 재즈바의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한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 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명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머리를 감싸준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밥 딜런도 곡을 쓸 때 이미 존재하는 곡을 듣고 쓰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명곡 블로운 인 더 윈드는 10분 만에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곡을 만들 때 창조의 셈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랐다고 한 인터뷰가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그가 말하길 쉽고 빠르게 만들어진 곡일수록 좋은 곡이라나.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속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은 나머지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한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 꿈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이 멜로디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폴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명곡 Yesterday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음악계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 있다.
조각가는 숨어있는 조각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한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주말이면 맨체스터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발견한 것처럼 명작을 창조해낸 예술가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누구에게나 안테나가 있다. 노잉을 인지하고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노잉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커진다. 베니스터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과거 육상 선수들에게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는 마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 선수가 처음으로 4분의 벽을 깨뜨리는 업적을 달성하자 그 후 3년 동안 무려 15명이나 되는 선수가 1마일을 3분대에 주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베니스터 효과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도 일단 누군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머릿속에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 의해 관측이 되어야만 위치가 특정된다. 노잉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노잉을 인지해야만 비로소 노잉이 일어난다. 노잉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다. 안테나가 있어야만 미래로부터의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녹슬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자신에게 안테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했을 때 부모 혹은 다른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하지 못했거나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혼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만 하면 직감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기껏 안테나를 갖고 있어도 전혀 써먹지 못하다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신에게도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예전부터 이탈리아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서 꼭 한번 직접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여동생이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이라며 함께 놀러가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 솔깃한 제안이었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돈도 별로 없는 데다가 회사에 휴가를 오랫동안 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거절했다.
해가 갈수록 살이 쪄서 운동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역 앞에서 피트니스 센터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회사 동료도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던 것 같다. 출퇴근길에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탄탄하고 늘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비싼 돈을 내고 등록해봤자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둘 것 같아 결국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소꿉친구가 직장을 다니면서 작은 극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극단 일을 조금씩 도와주다가 작은 배역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기도 해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연기 경험은 물론이고 연습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 거절하고 말았다. 노잉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당신이라면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해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며 온갖 이유로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또 말을 꺼내고 싶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직감이 찾아오거나 번뜩 무언가가 떠오른들 내가 답하지 않으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영영 받을 수 없기 마련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버릇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과의 신뢰관계가 조금씩 두터워질 것이다.